동글동글 유순하게 생긴 외모에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는 친화력. 유독 짧은 꼬리가 눈에 띄는 이 녀석. 우리나라 전설 속에 존재했던 토종개 동경이다. 토종개라는 것은 그 민족의 품속과 성격과 환경들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이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꼬리는 없지만 몸이 유연하고 민첩해 사냥에 탁월하고 똑똑하고 충성심이 강해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명견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설 속의 개에서 천연 기념물 지정에 이르기까지 꼬리 짧은 개 동경이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과정과 우리나라 대표 토종견으로서의 미래 가치를 살펴본다. 경상북도 경주의 한 마을. 동네 어귀에는 개들을 데리고 봄나들이 나온 사람들로 북적북적하다. 모색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종이라는 개들. 주인을 잘 따르고 의젓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사람도 개들도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사람, 동국대 동경이연구소 센터장인 최석규 교수다. 함께 온 개들조차 그에게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시하는데 대체 오늘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보통 우리 그 경주개 동경이는 매달 둘째 주 화요일 날 동경이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경이 같이 함께 모여서 동경에 관한 건강 진단도 하고 그리고 또 훈련도 하고 합니다. 훈련 자체는 기본 복종 훈련 같은 훈련하고 또 그 동경이 스포츠단 같은 경우에서는 어질리티라든가 또는 그런 특수한 기본 훈련도 하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야외로 나와서 신이 난 녀석들. 모두 동경이다 보니 생김새는 거의 유사하지만 각양각색 개성 있는 모색을 자랑한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있다. 바로 아주 짧거나 혹은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꼬리다. 일부러 자른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짧은 꼬리를 가졌다는 희귀 토종견 동경이. 알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견이라는데 그렇다면 동경이는 언제부터 이 땅에서 나고 자라게 된 걸까? 꼬리 짧은 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일견, 상여야노. 여기서 야생노루 모양을 하고 있는 개는 바로 꼬리 짧은 개 동경이를 의미한다. 삼국사기에는 이 개가 사비성 해안 서쪽에서 와서 왕궁을 보고 짖었다고 기록돼 있다. (1920년대) 경주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됐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나 동물 모양을 본떠 흙으로 만든 인형인 토우는 당시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였다. 신라 고분 속에서 출토된 개 모양의 토우는 약 44종이었는데 거기서 70% 정도가 꼬리가 짧았다. 하지만 당시에 이 꼬리 짧은 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최석규 교수가 이 토우를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후였다. 토우하고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꼬리 짧은 개를 제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꼬리 짧은 개가 신라의 토종개일 수도 있다. 전해 내려오고 있는 그 꼬리 짧은 개가 이 개일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경주 시내에 위치한 한 마을. 이곳에 유난히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있다. 바로 경주계 동경이 체험관. 우리나라의 오랜 토종계지만 아직은 동경이를 생소하고 낯설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동경이를 직접 마주하고 어울려보는 기회를 통해 보다 친밀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마련된 장소다. 체험관 한켠에 마련된 역사박물관에서는 동경이에 대한 역사적 기록물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제작진은 최석규 박사와 동행해 우리나라 역사 속 동경이를 만나보기로 했다. 5세기, 6세기경 신라 고분군에서 출토된 꼬리 짧은 개, 즉 경주계 동경이를 경주계 동경이 토우에 대한 부분들을 재현한 것들입니다. 재현된 토우를 살펴봤더니 동경이의 특징이 잘 표현돼 있다. 뾰족한 귀 모양, 그리고 엉덩이 끝에 매달린 짧은 꼬리가 바로 전형적인 동경이의 모습이다. 이것은 1926년 황남동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다. 이 뚜껑에는 멧돼지와 개 모양의 토우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최석규 박사는 이 토우를 보고 꼬리 짧은 개가 신라시대 때부터 존재했고 멧돼지와 대적할 수 있는 사냥개로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박사님, 그러면은 그 동경이라는 이름이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름인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꼬리 짧은 개가 동경이라고 그 이름이 붙여진 계기에 대한 부분들은 1669년에 경주의 부윤에 의해서 제작되어진 동경 잡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세기에 쓰여진 동경 잡기를 살펴보면 신라시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생활상과 풍속을 짐작할 수 있다. 동경 잡기에는 당시 동경구라 적힌 기록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의 꼬리 짧은 개, 즉 동경이를 불렀던 첫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19세기 이규경이 서술한 오주연 문장전산고에서도 동경이의 명칭과 생김새를 확인할 수 있고, 조선 순종 때 간행된 증보문헌 비고나 조선 후기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 그리고 조선 말기에 쓰여진 이마필기에서도 토종계 동경부에 대한 기록을 꾸준히 찾아볼 수 있다. 동경은 신라의 수도 경주의 옛 이름이다. 신라시대 유적과 경주 지역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 꼬리 짧은 개를 동경구라 부르게 된 것은 신라의 옛 수도 이름에서 개 이름을 따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시내 곳곳에서 동경이 형상의 조각상과 마주할 수 있는데, 경주 지역을 대표하고 더 나아가 한국을 대표하는 토종견으로서 동경이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랜 역사를 지닌 우리의 토종견 동경이를 잘 모르고 살아왔을까?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동경이에 대한 문헌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쭉 내려와 있었는데, 이러한 동경이가 사라지게 된 원인을 볼 것 같으면은 일반적으로 보존하려는 관심이 현재보다는 그 당시에는 그런 의식이 없었고 때문에 다른 종류의 다른 품종의 개들과 자연스럽게 교잡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본래의 모습은 상당히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일제강점기 시대에 모피를 얻을 목적으로 많은 개를 이제 도살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모습을 가진 동경이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일제 강점기, 일본의 경제 수탈이 절정에 이를 때쯤 일본은 전쟁이 필요한 가죽을 조달하기 위해 조선에 살고 있던 모든 토종견들을 잡아들였다. 수만 마리의 토종견들이 도축됐고 그 견피는 전쟁 물자로 활용됐다. 동경이도 당시 피해를 입은 토종견 중 한 마리였다. 또한 동경이의 꼬리가 짧다는 것은 더 큰 비극을 가져왔다. 일본 신사부를 지키고 있는 개의 석상인 고마이누와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개가 닮았다는 사실은 일본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에게 동경이는 더 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꿈에 그리던 광복을 맞이했지만 일제가 남긴 상처는 꽤나 깊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 꼬리 짧은 개는 재수 없는 개란 편견이 자리 잡히면서 동경이는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했던 토종견 동경이. 하지만 1930년대 울산 학성관 종로 앞에서 이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제작진은 사라진 동경이가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된 과정을 차근차근 살펴보기 위해 동경이 연구소를 찾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동경이 복원과 혈통 고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최석규 교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 그는 원래 환경공학 박사였지만 동경이 연구를 위해서는 축산 분야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늦깎이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결국 그런 노력에 힘입어 2012년 동경이는 견공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그는 어떻게 동경이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경주 주변에서 꼬리 짧은 개를 키우고 있는 가정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과정들을 조사를 하니까 2008년에는 경주 지역에 꼬리 짧은 개를 키우고 꼬리 짧아 있는 개의 개체 수 자체가 약 한 70여 마리 정도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70여 마리를 경주시와 함께 모두 수거를 하게 되고요. 수거를 해서 그 개에 대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고, 그리고 유전인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문헌에 나타났던 외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그 개체들 중에서 경주개 동경이의 외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개들을 선발을 하고, 그 개를 중심으로 혈통 고정화 사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최소 유전거리와 표준 유전거리 비교해서 동경이는 진돗개와 가장 가깝고, 다음으로 삽살개, 풍산개 순으로 유전적 거리가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몇 년 전부터 동경이의 꼬리가 퇴화된 원인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꼬리뼈 퇴화에 관련된 유전자도 발굴할 수 있었다. 이것은 꼬리뼈 퇴화를 통한 동물의 진화 과정을 연구하는 데도 충분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한다. 동경이가 다 자랐을 때 암수에 따라 다르지만 높이와 길이는 약 50cm 정도고 몸무게는 14에서 18kg에 이른다. 털 색상도 다양한데 지금까지 복원된 동경이는 백구, 황구, 흑구, 그리고 호랑이 무늬인 호구까지 총 4가지의 모색을 지니고 있다. 최석규 교수가 동경이를 복원시키고 또 혈통 고정에 열정을 쏟았던 이유는 토종견의 중요성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확고한 철학이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민족들은 키가 16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키가 대단히 크면 우리가 개를 사육하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환경적인 문제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1500년 동안 우리 민족의 크기에 맞게끔 만약에 그 경주개 동경이 자체가 대단히 포악했다면 15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같이 함께 못했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먹거리 자체가 우리 민족들이 그 먹었던 먹거리와 다른 어떤 먹거리들을 취했다면 또 함께 하지 못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사항들이 유전형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그 외래종으로 들어왔던 개라든가 크기 자체가 대단히 크다든가 대단히 싸나운 개라든가 이런 개들과 교배를 하게 되면 외형적으로는 꼬리가 짧지만 성격 자체가 대단히 포악한 개들이 탄생되어 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게 바로 잡종화되어졌다는 것들입니다. 동경이를 복원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순수 혈통을 지닌 유전자를 찾는 일이었다. 이 개가 현재 경주의 동경이를 부활시킨 1등 공신인데 이름은 황진이, 나이는 올해로 16살이다. 나이가 들어 몸은 늙고 쇠약해졌지만 여전히 영특하고 애교가 많아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2001년도에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까지 16년 동안 자라고 있고요. 지금 이 동경이의 그 대목격이에요. 얘 그 자손들이 지금 5대, 6대 손까지 나와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동경이 복원 사업에 큰 역할을 한 저 훌륭한 개입니다. 동경이 복원 사업에. 황진이는 사람 나이로 치면 환갑이 훌쩍 넘은 노견인데 동경이들의 대모답게 의젓한 모습을 자랑한다. 뭐 원래 동경이인지 알고 키우시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떠신 거예요? 아니죠. 오늘 보니까 개가 꼬랑지가 없어서 무슨 개가 꼬랑지가 없을까 해서는 인위적으로 자른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댕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던 개.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보고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뭐 신라 시대 때부터 있던 개고 댕견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경주 사니까 그러면 이 신라견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키워야지 하고서 키웠는데 그러다가 이제 2005년도에 이제 동경이 그 보존협회가 결성되고 이제 정책적으로 혈통 고정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천연기념물을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노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천연기념물 540% 되어 있습니다. 일단 동경이를 반려견으로 들이고 나면 외로울 사이가 없다고 한다. 주인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끊임없이 표현하기 때문이다. 얘가 황진이 6대 손이에요. 그리고 얘는 따지고 보면 얘는 7대 손이고 이제 퇴화되고 짧아진 꼬리의 개는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귀종이라고 한다. 귀여운 생김새, 사람에게 친밀한 성격, 영특한 두뇌와 뛰어난 사냥 능력을 가진 동경이가 세상에 더 많이 알려지게 된다면 세계적인 명견으로도 거듭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금 혈통이 어느 정도 고정화가 되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보람도 있으시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거 뭐 내가 큰 역할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일조를 했다는 것에서 좀 보람도 있고 긍지도 느끼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이 동경이가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토종견으로 잡으러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죠, 우리가. 우리나라 토종견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는 견종은 3종이 있다. 진도의 진돗개, 경산의 삽살개, 그리고 경주의 동경이다. 다른 토종견들이 일찍부터 인정을 받고 꾸준히 증식되어 온 것과는 다르게 아직 동경의 개체수는 충분치 않다. 진도의 진돗개는 진도군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 만여 마리가 그 천연기념물로서 지정돼서 보호받고 있는 형편이고 또한 경산의 삽살개는 삽살개 보호센터에서 약 500마리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경주의 동경이는 최근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약 한 300마리에서 400마리가 그 경주의 보존센터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경주계 동경이는 현재 양동 민속마을과 용명리 탑골마을 그리고 교촌 한옥마을에서 집중적으로 기르는 중이다.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살리고 동경이의 혈통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이런 노력은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토종계에 대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유전적인 인자들을 분석하면 우리 민족들이 살아왔던, 즉 우리들의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그 유전 인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토종계라는 것은 그 민족의 품속과 성격과 환경들을 나타내는 대단히 중요한 이 인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와서 토종계 유전 인자에 대한 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동경이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을까? 전문가들은 동경이의 영리함과 뛰어난 사교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이 동경이의 가장 큰 장점으로 보는 것은 훈련에 대한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눈치와 상황 판단이 빨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졌다. 잘 간다. 옳지. 동경이들 보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뭘 하나 가르치면 바로바로 거기서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또 제가 원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바로바로 행동을 취해주고 또 하다 보면 이 개들이 뭐랄까 제큐 잔머리라 그럴까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하다 싶으면 빨리 사람들한테 복종을 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이렇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저 눈빛만 교환했을 뿐인데 주인과의 호흡도 척척 맞다. 확실하게 봐라. 그러니 동경이를 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반려견에 대해 무한한 애정을 표현한다. 사람들과 교감 능력이 남다른 동경이는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준다. 한참 동안 세상을 향해 마음을 닫고 있었던 영재는 동경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됐다고 한다. 바닐라가 왜 엎드렸어? 그렇지, 먹으려고. 그때 각도를 잡아주면 돼. 그렇지. 앉아. 자, 엎드려. 앉아. 그렇지. 엎드려 봐. 그렇지. 잘하네. 잘하지. 칭찬해줘야지. 바닐라의 산책과 먹이 주는 일을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다는 영재. 영재는 바닐라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과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배워가고 있다. 그런 영재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한 사람, 바로 아버지 서동환 씨다. 영재군한테도 좀 뭔가 변화나 이런 것도 생겼어요?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요 동경이 협회에서 개최하는 그 동물 매개 치료 그 1호를 받았거든요. 그 매개 치료 후에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집중력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사람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난 동경이. 동경이는 앞으로 어린아이나 노인들을 위한 동물 매개 치료나 안내견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동경이의 또 다른 능력은 바로 인명구조견으로서의 활용. 우리 국내산이 보면 유럽처럼 이 들판이 아니라 가시 덩굴이라는 거 굉장히 아주 빡빡한 숲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개들 가다 보면 꼬리라든가 이렇게 흔들다 보면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고 그러다 보면 인명구조견에서 어떤 작업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피가 나고 아프기 때문에. 근데 동경이들은 야생동물처럼 토끼나 노루처럼 꼬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숲속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오히려 이 인명구조견 하는 데에서 적합한 어떤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찾기 놀이 하는 거야. 응? 날 잘 찾아야 돼. 알았지? 간다 탐미. 그렇지.
과연 동경이는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정확하게 목표물을 찾아내고 마치 사람을 부르려는 듯 맹렬하게 짖기 시작한다. 바로 이런 눈치와 민첩함이 인명구조견으로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동경이의 능력과 품성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주인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일반인에게 분양될 때 동경이의 사육 환경을 우선으로 살피게 된다. 그 동경이에 대해서 육성하는데, 육성 보존하는데 좋은 그런 지금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보면 일반 그 마을에 위탁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품성을 좋게 하면서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동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이러한 그 가정에, 소규모 가정에 위탁 사육을 해가지고 좋은 품성을 하고 만든다는 것은 반려동물로서의 가치를 높이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 우리 민족과 함께 살아온 녀석이지만 지금 우리 곁의 동경이는 아직 충분한 개체수를 갖추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경주계 동경이 분양이 까다로운 것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 충분하지 않은 개체수에서 무리한 분양은 또 다른 잡종화를 가져올 뿐이다. 소중한 존재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조금 기다려야 하는 때도 있는 법이다. 15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어떤 경주계 동경이가 우리들의 외면에 의해서 사라졌습니다. 이 개가 우리 키우고자 하는 국민 모두들이 키울 수 있는 키울 수 있게끔 개체수 자체가 확보되어야 되고, 아직까지 세계적인 명견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할 부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품종의 유무로 평가할 순 없을 것이다. 반려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우리 민족과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한 민족의 정서와 풍속을 유전인자에 새겨놓은 토종계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 이것이 바로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토종계 동경이에게 우리가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